안녕하세요. 수련탐구 생활의 해강입니다. 오늘은 48-1화 선임법은 어떻게 하나요 중에서 그 의미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법이 천지자연의 감정과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라면 선임법은 중단전 옥당을 통해서 기운을 끌어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읽어보는 수련입니다. 풍수법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눈에 움직이며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감정이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깨지고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 이렇게 단순한 대상물 또한 이렇게 감정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면의 세계가 이 세상의 존재함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존재가 있고 이렇게 감정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가 있으며 또 그 존재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존재 가치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또 성찰해보는 것도 이렇게 풍수선임법을 수련하는 그런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이중 만물의 이렇게 영장이라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느껴보고 또 마음을 이해하는 수련이 선임법입니다. 선임법의 신법은 대상의 감정의 기운을 중단전 옥당으로 끌어 마음을 알아본다입니다. 집중은 풍수법 수련과 동일하게 중단전 옥당이기 때문에 수련 방법 자체에 갖는 어려움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선임법 수련의 의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다이며 중단전 옥당에 있는 그런 여의주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읽고 알아맞추는 것을 위해서 수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또 다를 수 있는 대상의 감정이나 또 마음을 느껴보고 또 그 감정이나 마음을 공감해서 또 소통하며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감정을 느끼고 또 알아가게 되는 것만큼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의식이 교류하고 또 어우러지면서 한 차원 더욱 거듭나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성을 넘어서 감정과 마음의 영역에서 좀 더 가능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품지 못했던 어떤 기운이나 이렇게 빛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의식과 마음의 어떤 성장이자 그 존재가 더 큰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수련은 혼자만의 세상에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세상에서 많은 존재들과 부대끼면서 이 생이라는 환경에서 같이 함께 더불어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합니다. 선임법 수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법을 통해서 중주의 의식을 두고 또 유지하면서 또 너무 감정 자체를 알아보기에 쓰기보다는 차분히 기운을 채우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도록 기다림을 갖는 힘이 중요함을 익히셨을 것입니다. 선임법은 풍수법보다 이런 과정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좀 더 깊이 있고 또 세밀하게 접근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연물처럼 변화가 더디거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시로 변화무쌍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고 또 점심에 웃다가 또 저녁에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또 쉽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그런 감정도 있지만 스스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선임법 수련은 중주에 깊이 집중하는 힘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경험해 보면서 대상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하는 힘을 키워나갑니다. 대상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예시를 들면 다음의 세 가지 감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겉감정, 두 번째로 속감정, 세 번째로 내면의 마음,
겉감정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렇게 감정의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존재의 겉모습으로 이렇게 대상을 이해하고 또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겉으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변과의 어떤 조화나 소통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삶이라는 환경에서 충분히 경험해 보신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갖는 이렇게 본연의 특색으로 이것이 잘못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힘들고 또 괴로움이 있어도 이를 견디어내고 이렇게 겉으로 밝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심지가 굳고 강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 실험에서도 이렇게 가벼운 옷을 입고 지시를 내리는 것과 이렇게 제복을 입고 지시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무게감도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고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그런 본성의 모습이겠습니다. 이처럼 보여지는 겉감정이 있다면 내면에 스스로 품고 있는 감정인 속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겉 안에 이제 감추어진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존재는 그만큼 비슷한 경험을 하였거나 또 지혜로운 통찰력이 있다라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다른 존재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존재의 내면을 보고 또 그 존재를 이해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존재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더 크고 열고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동고동락하며 또 동병상련의 마음을 형성한 존재 간에는 어떻게 보면 전우회처럼 형제 이상의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며 또 서로 간의 마음이 통한다라는 그런 말처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무언가를 할 수 있기도 하는 그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수많은 존재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처럼 깊은 마음을 이렇게 교감하고 또 공감할 수가 있다면 세상은 자신밖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자신만 보는 어떤 이기심의 갈등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심도 가짐으로써 서로 간의 조화를 넘어 이제 조화로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속감정 외에 당사자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행동에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핸디캡과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거의 어떤 특정 상황에서 형성되는 의식이 반복 속에서 습관화가 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특정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인식하지 못한 그런 의식으로 감정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연세가 있는 그런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 평소에 말을 이렇게 더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언제 형성이 되고, 했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삶의 환경에서, 그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너무 어려워 하였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 나가다 보니까,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었고 그 시점에서 말을 더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히 그러할 만했지만 지금 성장된 자신의 어떤 모습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그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을 알고 또 그것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음을 이렇게 인지해보고 또 인식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성문호흡의 수련은 대상의 의식이 작용할 때 이제 기운도 같이 작용하듯이 밝은 수련의 영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정들 이면에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과 마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임법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감정에서
또 감추어진 감정, 그 내면의 마음까지 느껴보고 또 인식하면서 그 대상을 이렇게 좀 더 깊게 이해하고 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키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해하며 또 품고 또 배려하고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되어야 선임법 수련을 하는 의미가 좀 더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까 합니다. 선임법은 이처럼 단순히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읽기만 하는 수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임법을 이루고 또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이므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또 기본적인 지상의 순리와 또 우주의 섭리를 깨우친 상태에서 운용을 해야지 자신이나 또 상대에게 오는 그런 부담도 덜할 것입니다. 사사로이 사용을 할 경우에 자신과 주위의 이제 어떤 현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른 수행을 하는 존재들이라면 지금까지 걸어온 수행의 길에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심정도 또 공평무사와 공명정대함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무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만이 바른 수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임법 수련을 하면서 유독 고정관념과 또 선입견의 중요성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에 비해서 변화 폭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그런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이니까 이러이러하지 않을까 또는 이전부터 이래 왔으니까 또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있는 이제 보게 된다면 있는 그대로의 그런 대상의 감정을 읽고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나 겉으로 보이지 않게 감춘 이제 대상의 속감정은 읽기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기호는 의식과 마음의 상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읽는 자신의 어떤 작은 고정관념과 또 선입견에도 감정과 마음이 어떻게 보면 크게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자는 고요한 심상으로 수련에 임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의무심의 힘을 갖는 것이 수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틀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또한 속감정 이면에 깊이 내재된 그런 내면의 마음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선임법 수련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임법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밝은 수련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